이번 편부터 소설이 끝날 때까지 유독 드라마틱하고 믿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요. 다 사실이에요. 댓글에서 진짜냐고 많이들 물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제 이야기도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한창 정신없을 출근 시간에 한 곳에 모여 수군대는 사람들이 좋은 사인이었던 적은 아마 손에 꼽힐 것이고, 오늘이 그 경우 중 하나는 아니라는 건 커다란 구멍이나 회색 연기에 휩싸인 빌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길을 건너거나 애비뉴를 바꾸지 않는 한 세계무역센터 바로 아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학교라. 평소라면 사람 많은 곳은 피해 다녔을 지인이었지만 오늘은 그들 중심으로 들어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우는 사람, 오마이갓을 연발하는 사람,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거는 사람,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만 흔드는 사람, 그리고 눈은 빌딩을 향한 채 지인의 오른팔을 감싸며 이게 무슨 일이래요? 라고 하는 미국 아줌마. 지인은 그 아줌마의 팔을 꽉 잡으며 대답을 대신했다. 그때 에코백 안 지인의 핸드폰이 울려 아줌마의 팔을 살짝 놓고 꺼내보니 알디였다. 어디야 지금? 나 세계무역센터 바로 아래야. 너도 봤지 알디? 너 괜찮아? 난 괜찮아. 너는? 나 여기 학교 근처인데 당연히 괜찮지. 지금 뉴스에서 난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직 다 가능성 얘기들이야. 정확한 정보는 없어. 너 빨리.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공포에 질린 시선들이 향한 곳을 따라가 보니 불타고 있는 층에서 뛰어내리는 점 같은 사람들이 보여. 지인은 알디의 다음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알디, 내가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어떻게 사방에서 들려오는 어떻게와 90몇 층에서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을 보며 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서있기가 힘들 만큼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아까 지인의 팔을 잡았던 아줌마는 울기 시작했고 지인은 그녀의 어깨를 한 팔로 감싸며 자신도 무게중심을 그녀에게 옮겨 기댔다. 얼마나 막다른 곳에 놓이면 아무것도 없는 맨땅으로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 건지, 갇힌 공간에서 불에 타야 하는 운명보단 산산조각이 날게 분명할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 극한의 순간에 뒤엔 불길과 연기를, 앞엔 깨져버린 창문과 덩그러니 열린 창공을 보며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를 생각하니 지인은 어딘가가 욱신거렸다. 알디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든 순간 재난 영화 속에서 들은 적이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오마이갓과 함께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 그리고 빌딩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큰 굉음이 날 줄 알았던 건 착각이었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안으로 빨아들이며 조용히 하지만 철저히 소멸되어 갔다. 재난 영화를 보면 쟤 왜 저걸 보고 그냥 서있어? 빨리 도망가지 않고? 라고 짜증을 유발하는 장면들이 꼭 있는데 지인은 다음에 영화를 볼 기회가 다시 있다면 그런 주인공들에게 짜증을 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정말 아예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몇 초인지 모를 시간을 버퍼링하듯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었으니까. 그러다 먹먹하던 귀가 갑자기 뚫리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제야 달리기 시작하는 현실. 뒤로 돌 때 덩치가 산만한 남자에게 어깨가 굉장히 세게 밀쳐져 넘어진 지인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놓쳤고 어느 방향으로 내쳐졌는지 볼 수 없을 만큼 뒤섞인 발들과 뒤에서 쫓아오는 검은 먹구름 때문에 그냥 일어나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맨 무릎이 아스팔트에 그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까지고 피가 나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픈 것도 순서가 있어. 무릎이 까져 아픈 것보단
빌딩 잔해를 맞아 아플 걸 피하려는 게 본능이었다. 이 상황에서도 허드슨 강 쪽으로 뛰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차피 모두에게 열려있는 단 하나의 길은 허드슨 강을 향해 있었다. 어느 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들을 훨씬 앞질러 이미 허드슨 강 근처에 도착한 그 거대한 검은 먹구름이 어떻게든 살겠다는 그들의 노력을 팔짱을 끼고 보며 비웃고 있었다. 배터리 공원 가장 안쪽까지 달려 강으로 뛰어드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왔을 때 몇몇 사람들은 울타리 너머로 한쪽 발을 옮겨 정말 강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혜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또 그럴 수 있는 옷차림새도 아니었다. 다행히 빌딩 잔해도 연기도 아무것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아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었다. 몇 번 신지 않은 하이힐을 신고 뛰느라 뒤꿈치가 다 까졌다는 게 안 봐도 느껴질 정도로 아픈 지은의 양쪽 무릎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손바닥도 마찬가지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야 아픔이 느껴져 지은은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음소리를 내었다. 다들 굴뚝 청소를 하고 나온 듯 검은 재투성이 몰골을 하고 눈물인지 땀인지까지 더해 검은 물감을 덕지덕지 칠해놓은 모습이라 그녀도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하얀색 니트가 회색이 되어버렸고 카나리아 노란색 구두는 뒤꿈치가 온통 빨갰다. 무릎에서 흘러내린 피는 지인의 정강이를 타고 발목까지 내려가 다치지 않은 곳까지 아파 보이게 만들었고 손바닥엔 작은 돌들이 눌린 자국과 까진 곳엔 피멍이 들었는지 색이 거의 보라였다. 양 옆에 사람들은 다들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다들 죽을 뻔한 경험 후 격해진 감정 때문인지 사랑해를 남발했다. 아직 무슨 상황이고 이게 끝이 난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라서인지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라서인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말들도 들렸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무슨 일 생겨도 나 잊지 마. 사랑해. 지인은 아까 넘어졌을 때도 무너지는 빌딩으로부터 도망갈 때도 울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기 시작했다. 손을 씻기 전 얼굴을 절대 만지지 않는 평소 버릇도 무시하고 먼지와 재로 가득한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울었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할 몰골이었을 텐데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인은 이제 핸드폰도 없었지만 만약 있다 해도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 알디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극한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지인이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알디,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 미안했어. 내가 널 사랑할 수 없어서 미안해. 그 말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게 오늘 아침 일어난 모든 충격적인 일들 중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슬펐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아름답던 곳들은 지인의 평소 마음속 모습에 실사판 같았고 안과 밖이 똑같이 지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사람들 울고 소리 지르는 소리, 가루가 되어버린 빌딩이 있던 방향에서 들려오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자네들의 마지막 숨소리, 신음소리, 그리고 여기 세상 부러울 것 없던 그 당당하던 맨하탄이 이렇게 두드려 맞아 널브러져 있었다. 같은 몰골의 경찰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잿더미로 덮여버려 텁텁하고 침 한 방울 없는 마른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움직이세요. 동쪽으로 가서 계속 위로 올라가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어서. 지인은 뒤꿈치가 다 까이고 피범벅이라 사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가고 싶어도 엉망이 되어버린 길 위에 무슨 조각이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긴 했는데 아무리 참으려 해도 모든 걸음마다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찰이 알려준 에비뉴에 도착하니 빌딩에서 꽤 먼 곳이었는데도 길은 엉망이었고 여기저기 뭔지 모를 것들의 크고 작은 파편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가게 벽을 잡고 걷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해보니 학교밖에 없는 것 같았다.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보며 지인도 같은 속도로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말을 듣지 않았고 잠시 멈춰 서 있는데 이마에서 피가 나는 한 경찰이 아무렇게나 뭉쳐진 헝겊 같은 걸로 이마를 누르며 다가와 그녀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쉬지 말고 계속 위로 쭉쭉 올라가요. 여긴 아주 위험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알았어요? 솔직히 이마에서 피만 나지 않았어도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의 몰골도 말이 아니라 지는 그냥 알았다고 고맙다고만 했다. 그렇게 꾸역꾸역 20분 정도를 걷는데 뭔가 이질감이 드는 장면이 눈앞에 보였다. 다들 업다운으로 올라가는데 자기만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한 사람. 알디였다. 알디. 아, 진짜. 너 왜 또 전화 안 받아? 아까 넘어져서 놓쳤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경찰이 말해줬어. 이 에비뉴로 사람들 올라오고 있다고. 야, 너 무릎... 너무 아파. 발꿈치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 야, 엎여. 싫어. 나 무거워. 참네, 네가 뭐가 무거워. 아,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해? 빨리 엎여. 아, 싫어. 그럼 내 신발이라도 신어. 아, 안 해. 너 발 다쳐. 여기 바닥을 보고 말해. 그럼 어떻게 해? 나도 몰라. 근데 둘 다 싫어. 참네. 좀 기다려봐, 그럼. 나 아까 오면서 편의점 봤어. 여기 벽 잡고 있어. 알디가 와줘서 너무 반갑고 고마워. 사실 아까 지인은 거의 그를 안을 뻔했다.